우리 순종의 집에 벤자민 나무 참 멋집니다. 이 우리 마을 들어오는 입구 화초를 파는 그 과수 이런 걸 파는 하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벤자민이 있어요. 비싸더라고요. 그 벤자민이 지금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이걸 제가 처음에는 거실에다가 키우려고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완전히 테라스 일부로 들어가고 있고 지붕을 훨씬 넘어서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아, 멋있죠. 자, 오늘은 목장을 갔다가 급해서 또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녀 찬송이가 집에 있다가 우리 이쁜이 우리 경비견 이쁜이가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은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 고양이를 내놨다가 그 고양이를 이쁜이가 덮쳤어요. 이쁜이는 고양이 같은 거는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고양이가 물렸는데 안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 이쁜이는 묶어놨다 그러면서 울면서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참 똑똑하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놨어요. 알아놨다가 본인 핸드폰은 요금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니까 옆집에 가서 현지인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빌려가지고 그런 사정을 집에 알렸어요. 우리한테 알려가지고 급히 목장 갔다가 바로 돌아 나와 버렸죠. 그 한국에서 4년 전에 제주도 우리 가족이 놀러 한번 갔거든요. 그 제주도 애플 망고를 맛있어 거기서 샀든지 부산에 와서 샀든지 먹고는 씨 2개를 가져왔어요. 씨 2개를 그 냅킨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촉촉하게 해서 싸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대로 물을 주고 있으니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싹 올라온 거 심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옮겨 또 심었어요. 옮겨 심어가지고 올해 4년째인데 이제 그 망고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야, 망고 여기서 이제 망고 달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귀국 준비를 합니다. 귀국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을 앞전 영상에 약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귀국할 거니까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혹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려져야 또 관심이 있어서 뭐 세상 교회나 교인이나 또 관심을 하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뭐 또 잘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전 영상에도 그런 자막을 넣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지는 게 통일의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요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망고 나무인데 그동안에 안 열리다가 올해 또 열게 됐어요. 올해 참 복 있는 해 같습니다. 망고 나무마다 새 집도 새 둥지를 털고 있고
그동안에 크기만 컸지 전봇대처럼 올라간 이 망고 나무도 열리지는 않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네요. 이 망고 나무는 벌써 우리가 수확을 한 두 번 했어요. 이 젤 망고예요. 이 다른 망고와 달라서 이것은 망고는 조금 있으면 커지면은 아주 말랑말랑해 젤처럼 아주 맛이 새콤달콤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사역 쓰임 받았던 그 10년간의 내용이 상당히 드러나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책으로 내볼까 해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하고 연관된 단체에서 선교사님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일들이 책으로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어느 단체 대표님 계세요. 교수님이었었고, 그때 분위기가 좋았으면 아마 그 단체 그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책이 출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제가 중국에서 8개월 감옥 살고 추방돼서 한국에 딱 나왔을 때 이미 제가 감옥에서 그 중국 텔레비 뉴스를 의무적으로 탁 앉아서 바른 자세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 텔레비 볼 때 한국 소식을 놀랍습니다. 뭐냐면은 감방 안에서 듣는데 뭐 광화문 촛불 집회가 계속 노되지만은 어느 날 초대 여 대통령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되고 조금 있으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고 있고, 뭐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제가 이제 막 귀국하는 이제 8개월을 수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강제 추방돼서 부산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갔죠. 가가지고 가족들 상봉 공항에서 하고는 그대로 또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은 부산역 광장에 매주 금요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역 광장 기도 모임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중요한데 전국에 다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밤 시간인데 25년 만에 중국에서 체류 25년, 10년 하나님께서 임받고 8개월 옥살이 하다가 강제 추방돼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간 데가 그 집회 장소네. 그래 갔는데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 내에 좌쪽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교인이, 기독교인이 약 30% 이상이 될 것이다. 30%인지 40%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교회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냐면 왜 제가 놀랐는지 압니까? 뭐 공산주의가 뭐 잘못해서 놀란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아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좋죠. 이론은. 근데 그 북조선을 찬양하고 김일성
여기 정치적인 발언 깊이 안 할게요. 아무튼 그 북한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우리는 가까이,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강 바로 몇백 미터 앞에 건너편이 눈이 보이잖아요. 이쪽 중국 쪽하고 저쪽을 눈으로 보고 다녔거든요. 그걸 10년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눈으로 실상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목숨 걸어놓고 살겠다고, 빵을 구하겠다고, 밥을 먹겠다고,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걸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한 그릇 흰쌀밥하고 바꾸려고 했는지, 빵하고 바꾸려고 했는지, 뭐든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꾸려고 했는지, 뭘 바꾸려고 했느냐 하면 목숨과 바꾸려고 그 길을 도광해서 넘어와가지고 처참하게 살던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직접 그 생활을 같이 체험했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그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개된 영상이라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여러분들 이미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고 제 영상에 혹시 보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건너편 영상 제가 찍어서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말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예? 소달구지는 뭐 소달구지라고 뭐 민속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봐주고요. 화물차 적재함에 그 비닐로 치는 뭐 카바도 없이 그냥, 그리고 기차 말입니다. 예? 그 뭐 좀 이 박스라도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기 위해서 밑바닥만 있는 기차 있잖아요. 빈칸 화물칸, 그 밑바닥만 돼 있는 화물칸이 그에 사람을 줄줄이 태워가지고 그 한겨울에 그렇게 다니고 현장하고, 또 땅에서 뭐 강에서 뭐 자갈을 푹 파가지고 올리는 그걸 뭐라 그래, 크레인인가 뭐 그건데, 그 아주 외정시대 때나 그 보암직한 그런 이상한 그 박물관에 가야 될 정도 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아무튼 이 시간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조국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탈북해서 한국에 가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3만 명이 넘는, 제가 뭐 옛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오신 분이 3만 명이 여러분 이웃으로, 여러분의 가까운 직장 동료 아니면 한 교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국 교인들이 40%가 북한을 찬양한다? 뭐 그런 거 뭐 가난해도 괜찮고 뭐 못 먹고 죽고 살아도 어째도 괜찮고 뭐, 근데 그 말도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또 끝내고. 자, 그런 현실을 몰라서 그럴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나는 그 사람들, 북조선 사람들, 중국까지 건너와가지고 개, 돼지보다 못하는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숨어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비참한 사람들 내 거 벗어주가면서 내가 그들을, 그런 일에 나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저를 끌어서 그런 일을 쓰시는 현장에 있다가 내까지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그분들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한국에 이제 추방돼서 나왔는데, 25년을 중국에 살다가 추방돼서 나왔는데 난 절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재판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서 25년 살았으면은 조선족 나이 태어나서 25살 청년이다. 내가 지금 만학시 선처를 해줘서
만약 여기서 남게 해준다면 나는 여기가 제2의 조국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꼭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꼭 합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에, 우리 민족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통일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내가 가능하면 중국에 남고 싶다고 그런 최후 진술도 했어요. 그런데 뭐 국제에 그러니까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행히 많은 옥고는 치르지 않고 추방을 시켜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저를 체포했던 분들, 그다음 그 구치소看守소에서 관리했던 광교 교도관, 그다음 검사, 판사, 뭐 연관됐던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제가 심지어 나올 때 말입니다, 저를 체포했던 분들까지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다 예우, 최소한 음료수, 캔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왔어요. 간수소를 찾아가가지고 케이크도 자 고맙다고 사들고 갔어요. 그 뭔데 용정 간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도 잘 안, 일반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차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저 산 밑에 들판을 지나서 아무도 사람도 잘 안 다니잖아요. 그 제수들만 있으니까. 그런데까지 찾아가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 이제 제가 빨리 나왔죠. 8개월 만에 어쨌든 추방됐어요. 추방 10년이 지금 이제 5년,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6년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다는 계획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왜? 다시 또 설명해 볼까요? 거기서 못 살아서 굶주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 목숨 바꾸고 넘어와서 중국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돕다가 제가 감옥 8개월까지 살고 한국에 추방돼서 나왔는데 첫 번째 듣는 소리가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는 억지로 중국 댄스타이 뉴스를 보는데 거기 내용에는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탁탁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한국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뭐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냐면 종전협정, 평화협정 체결하고 곧 통일이 다가올 것처럼 막 대통령하고 막 심지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까지도 막 나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해야 돼. 어쨌든 그때 당시에 다 들 때가 있었죠. 곧 그 제가 한국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평화협정, 종전협정이라는 내용 아시죠?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전쟁 이제 종식하고 끝내고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면은 중국에 남아있는 그 많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평화협정, 종전협정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해 그때 당시에 10만 이상은 중국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히 자매들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받아줄까요? 내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때 뭐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 감옥에서부터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통일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대로 통일될 것인가? 야, 그래서 세상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받을 때는 제가 신문이나 언론 이런 뉴스 전혀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아버렸죠. 제가 세상에 눈을 뜨고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듣기 시작한 것은 감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서 그렇게 안 보면은 제가 한국
초대 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런 가정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제가 나는 오로지 천국 뭐 여당 야당 그러면은 우파 좌파 이러면 내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 입에서 예. 우파 좌파 양파는 까도 담아내기 그 속이 똑같다. 까도 예? 정치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당파에 속하지 않고 그런 당파에 관심도 없고 나는 오로지 천국파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에 눈을 뜨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충격을 먹은 것이 그랬죠. 그 감옥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제 나왔던 이야기까지 하네요.